우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해외에 바쳐왔습니다. 바닷속에 케이블 하나를 묻을 때도 다리 하나를 놓을 때도 우리의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화 낭비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적 굴욕이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그냥 외국 장비 사서 써라. 16년의 외로운 싸움과 수심 500m에서의 처참한 폭발 사고. 모두가 포기를 말할 때 현장의 연구원들은 차가운 실험실에서 단 한순간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의 종속을 끊어내고 철보다 강한 콘크리트와 심해 로봇으로 세계 시장을 뒤집은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역사입니다. 지금 바로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바다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해저 케이블을 매설할 때마다 우리는 해외의 고가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이 학원비는 오르는데 내 자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소중한 분은 이렇게 밖으로 새나갔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수중 건설 로봇 한 대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부가 오직 기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기업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강요한 가혹한 기술 임대료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종속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산인 해저 지형 정보나 에너지 개발 데이터까지 고스란히 외국 기술진의 손에 넘어가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땀방울로 만든 부의 과실이 오직 해외 자본의 배당으로만 흘러가는 이 냉혹한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생존의 논리로 불가능해 보이던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부 예산은 늘 부족했고 실패에 대한 압박은 숨을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은퇴하면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 고민하는 40대 가장인 연구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그렇게 포항의 바닷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비웃었습니다. 로봇의 관절 하나, 센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수심 수천 미터의 수압을 견디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망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등 뒤에 벼랑을 둔 한국인들의 절박함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기술 독립을 향한 첫 삽이 떠졌습니다. 심해는 우주만큼이나 가혹한 환경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이 짓누르는 곳에서 기계는 고철 덩어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은 이를 경제적 해방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압력을 견뎌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장비를 빌려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동에 수중 건설 로봇의 실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인성 박사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제품이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박 임대료만 하루 수억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모든 연구원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었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심 500m에 도달한 순간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한 로봇의 핵심 부품이 파손되며 통신이 끊겼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과 수년의 시간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누군가는 절망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40대 가장인 연구원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루 1억 원이 넘는 선박 비용 때문에 지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세금 낭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성 박사는 포기 대신 바닷속으로 직접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부서진 로봇을 인양해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검수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이 길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그들은 동료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이것이 K 엔지니어의 숙명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과로만 과정을 증명합니다. 과정의 고귀함은 실패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스템의 결함을 실력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수압을 견디는 특수합금을 다시 배합하고 통신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 다시 찾아온 기회. 실패의 트라우마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연구원들은 로봇을 다시 바다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00m를 넘어 1000m, 그리고 2500m까지. 로봇의 팔이 심해의 뻘을 파헤치고 케이블을 매설하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이 관제실을 채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말로는 이들의 사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정해놓은 효율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기술 자립의 첫 번째 승전보가 동해의 심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를 빌려 쓰는 나라에서 바다를 개척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투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URI-LTR로 명명된 URI 3형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URI-L은 가벼운 무게로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T는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며 R은 단단한 안반을 뚫는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400억 원의 외화 유출을 막는 경제적 방패이자 우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로봇들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장비를 빌렸을 때는 그들이 독점했던 해저 지형과 시설물 정보가 이제는 오롯이 우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보가 곧 자본인 시대에 이는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거대한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해상 풍력 시장과 해저 가스전 개발 시장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산 장비를 기다리느라 공기가 지연되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오르고 그 과실이 이제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술 생태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비로소 기술이 자본의 횡포를 이겨낸 셈입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진 앞에서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16년 사투의 서름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룰은 냉정합니다. 이 성과에 안주하는 순간 경쟁자들은 금세 우리를 추월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통찰은 끊임없는 혁신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가 딛고 선 땅으로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건너는 다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요? 현대 문명의 상징인 콘크리트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30년만 지나도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소모품입니다. 이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와 염분은 건물의 뼈대인 철근을 부식시키며 서서히 붕괴의 길로 이끕니다.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수조 원의 세금이 쏟아부어집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콘크리트를 팔기 위해 수명 연장보다는 빠른 시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실 공사의 위험은 오롯이 입주민과 시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내 가족의 안식처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것이 우리 건설업의 현주소입니다. 자본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그 효율이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2025년, 지금도 우리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더 빨리 짓는 것이 미덕인 세상에서 오래가는 기술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 모순을 깨지 않는 한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약해 반드시 철근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근이 녹슬기 시작하면 건물은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너는 이 다리가 과연 100년 뒤에도 건재할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슈퍼 콘크리트입니다. 김병석 원장팀이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는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꿨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5배나 강하고 수명은 200년에 달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철근 없이도 충분한 강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녹슬 철근이 없으니 부식될 걱정도 없습니다. 이는 건설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자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혁신입니다. 철보다 강한 이 돌은 자본주의 건설 시장에서 천대받던 장인 정신의 산물입니다. 1%의 미세한 배합 차이를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주주들은 당장의 실적을 압박했지만 연구원들은 200년 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유지보수 비용을 수조 원씩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창출하는 진짜 가치입니다. 슈퍼 콘크리트는 세계 최초로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며 K건설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니 구조물은 더 얇고 날렵해졌습니다. 미학적 아름다움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교량 설계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기술 독립이 곧 수출 강국으로 가는 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 뒤에는 여전히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공법을 고수하며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는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파고든 혁신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김병석 원장의 뚝심이 자본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중 건설 로봇 URI와 슈퍼 콘크리트는 단순히 땅과 바다를 잇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속 1200km로 달리는 진공 튜브 열차 하이퍼루프의 핵심 소재로 슈퍼 콘크리트가 선택되었습니다. 1기압의 압력 차이를 견디면서도 수십 년간 균열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하이퍼루프 튜브에 이만한 소재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달 기지 건설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무거운 철근을 운반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달의 먼지를 활용한 현지 자원 이용 기술과 슈퍼 콘크리트의 결합은 철근 없는 우주기지 건설을 가능케 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기술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영토를 개척하는 수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술은 곧 권력입니다. 매년 400억 원을 갖다 바치던 기술 노예의 삶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건설 현장의 룰을 정하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압도적인 기술뿐입니다. 회사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함은 잠시 빌려온 왕관일 뿐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구명보트는 오직 당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세상을 읽는 통찰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당신의 성실함은 그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되지 말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날카로운 경제적 시선을 함께 키워나가시죠.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를 지키는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